네, 오늘 쇼펜하우어 6주차, 총 47주차.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제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네, 60페이지. 네, 타인의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뭐, 이 얘기입니다. 좀 뭐, 재밌게 읽었던 꼭지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라는 이런 한 문장에 그냥 직설적인 의견을 제시했죠. 인간이 정신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의견이고 판단이라는 거죠. 예.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의 자신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소시민들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네. 맞는 얘기죠. 네. 수용과 복종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근데 판단은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인류의 한 뭐 95% 이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5%군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그 판단을 따르는 95%가 있을 뿐이죠. 그건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뭐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뭐 비슷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구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그렇죠. 저도 책 쓰면서도 이런 문장을 인용하고 하는 건 권위를 인용하는 거죠. 자, 이런 의견이 생기더라고요. 판단하는 데 있어 권위를 인용하는 것은 고전적이면서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그럼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타인의 말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판단이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사유의 양이라는 거예요. 판단과 권위의 결정적 차이를 가르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많은 사유를 하느냐,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1페이지에 이 쇼펜하우도 이런 세네카를 인용하죠.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권위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자기가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니까. 세네카의 말을 이렇게 권위를 인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닳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네카의 말,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는 이 인간 대중 심리를 정확하게 직격했던 이 말에, 어, 뭐, 이런 의견이 달리더라고요. 판단하기보다 믿고 싶어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종교고 신앙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뭔가 사안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내 의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거를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너무 힘든 얘기인 거죠. 생각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의 사람이면 다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62페이지에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네, 아주 뭐 직설을 날리고 있죠. 뭐 결국 이런 얘기죠. 이미 철진한 사자들의 논리를 현재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맹신하는 자들의 행태죠. 맹신자들의. 저 사람을 믿고 싶어라는 그 사람들의 행태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권위도 논증도 필요 없고 논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적어야라고 하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직설을 쇼펜하우가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라는 꼭지입니다. 예. 어,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은 뭐, 이 친구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음, 쇼펜하우어의 의견일 뿐이죠, 이것도. 다른 의견들도 있죠. 행복을 추구해야만 그나마 행복 근처에 도달한다는 의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쇼펜하우어에게 동의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행복이라는 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을 그대로 막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인류의 한 뭐 대부분이잖아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야 또 행복에 도달한다는 의견들도 많고. 네. 63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 문- 문명과 예술,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지극히 사적인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 제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좀 연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부분은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라는 모토가 대부분에 장착돼 있어요. 회사 그 기업 사명에. 그런 이런 세계적 CEO들이 그러면 모두 거짓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거짓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 얘기에 동의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CEO들이 인류를 위한다는 것조차 결국은 네, 자신의 개인적 충족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예, 인류를 위하는 것도 누구는 인류를 위하는 마음이 들고 있고 누구는 인류를 위한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충족감이라는 거. 이걸 해야 자기가 더 충족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공감도 되고요.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이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행복의 깃발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깃발을 얻으면 당연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또 다른 행복 깃발을 우리 인간은 찾아야 되죠. 왜?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를 향해 걸어가면서 몰입되었을 때 우연히 물 한 모금 같은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뭔가를 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그냥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순간순간 느끼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때 느끼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67페이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또 이런 거죠.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제거하는 게 어, 더 나은 삶이더라. 이런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내용에도 이게 있어서 조금 순간 놀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는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자본주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뭔가를 제거하는 거, 필요 없는 거를 빨리 뱉어내는 거. 결국은 이거죠. 자기 삶의 철학, 미션, 인생 목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이 가치관에, 이 인생 목표에, 이 미션에, 이 철학에 관련 없는 건 빨리 제거하겠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뭐 행복해질 수 있다, 덜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보면서 그 시크릿 뉴 책들이 이런 얘기 하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시크릿 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가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 단어는 결국 부정을 가져온다고 하죠. 그런 책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마인드 파워 이런 책들 보면.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그런 이런 문장, 쇼펜하우어 이 문장들은 좋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건강해지려고 욕심을 버리기보다도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얘기는 그 시크릿 뉴 책에서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쇼펜하우어는 그 느낌, 뭐 시크릿 뉴에 관련 책들은 우리 말하는 것들하고 좀 다르죠. 67페이지에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은 일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뭐 이런 문장이 보였는데 이게 저도 뭐 구트 그레이시라는 엄청난 창업책의 첫 문장이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아마 이 구트 그레이시라는 이 필 콜린스가 아마 이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좋은 것은 위대한 거의 적이죠.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라는 68페이지에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뭔가 향락을 하려면 고통도 좀 따르는데 향락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쇼펜하우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쇼펜하우는 불교적 교리의 바탕을 두는 것 같아요. 불교적 교리는 삶은 고다라는 거잖아요. 인생은 아프다라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쉽고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이런 디폴트가 결국은 고통이라 가만히 있어도 불행한 거죠. 불행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네. 네. 68페이지에 네. 인생의 지혜란, 인생의 지혜란 이렇게 해서, 지혜가 뭘까? 이 친구가 말하는 지혜가 뭘까 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합니다. 그쵸. 저는 이 인생의 지혜란 중형이다라는 이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모든 얘기에 이 근거로 해서 제가 논평도 하고 뭐 이런 의견을 다는 거죠. 예, 충분히 공감하는데, 크게 실패하지도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성공해도 기뻐하지,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소승불교나 봉쇄수도원의 삶을 지향하는 이들과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통도 기쁨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신만의 어떤 그 공간이나 시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소승불교나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또 수도원에서 이렇게 혼자 막 사는 사람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불교적 교리하고 소승불교적 교리하고도 좀 맞닥뜨려 있죠. 예. 네, 68페이지에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네. 뭐 어디 강연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연극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앞에 엄청나게 찬사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함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화려할수록 위험하다라는 이런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공허가 남죠, 우리들 스스로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명성을 얻던 금전적 부를 얻던 해도 여하튼 공허는 좀 남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높이 올라갈수록 더 오랫동안 떨어지죠. 더 아프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삶을 사는데 명심해야 할 사항이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스토아 철학이나 니체가 떠올랐어요. 스토아 철학이나 니체는 최선을 다해 높이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또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아멘토 이제 그, 그, 그 순간을 그대로 흡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뉘앙스는 높이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는 거죠. 예, 이게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교리는 소승불교적 교리에 좀 가깝다. 봉쇄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이상입니다.